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무릎 꿇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인당 GDP 4,000달러, 인구 340만 명, 바다도 없는 내륙 국가, 전 세계 경제 규모 순위 100위권 밖. 그런 나라가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를 굴리고 미사일을 쏘는 모든 강대국의 목줄을 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나라가 선택한 파트너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원 한 톨 없는 나라, 땅속에 석유도 철도 구리도 없는 나라, 수입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자원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 그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전쟁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러분의 주머니,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세계 자원 지도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사는 광활한 초원의 나라. 하지만 지금 몽골 땅속에는 초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잠들어 있습니다. 구리, 석탄, 금은 물론이고 히토리라 불리는 17가지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이트륨. 이름도 생소한 이 광물들은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진동장치, 반도체 연마제,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21세기 첨단 산업의 비타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형식상으로는 몽골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몽골의 광산을 하나씩 집어삼켰습니다. 채굴권을 사들이고 정제시설을 지었으며 유통망까지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몽골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도 중국인입니다. 그 결과 몽골은 자원 부국이지만 자원을 팔아번 돈은 대부분 중국 기업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몽골 정부가 받는 건 고작 로열티 몇 %뿐. 나머지는 전부 중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세계는 이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중국 옆 나라니까. 자원은 있어도 기술이 없으니까. 몽골이 중국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2026년 몽골이 역사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산업 구조를 뒤흔들 폭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자원을 가진 나라가 진짜 자원을 지배하는 나라일까요? 몽골 사례는 그 답이 아니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몽골은 왜, 어떻게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한 걸까요? 2025년 말 세계 자원 시장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몽골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광산 채굴권 연장 신청을 전면 거부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미연장.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타반톨고이 광산, 오유톨고이 광산 등 몽골 주요 광산에서 중국 기업들의 계약이 일제히 종료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가동했고 경제보복 카드를 꺼냈습니다. 몽골로 들어가는 철도 운임을 올렸고 국경 통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거역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몽골은 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카드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됩니다.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 협정.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몽골 내 모든 광물 자원의 가치 판정 및 등급 분류는 대한민국 기술진이 전담한다. 자원 부국이 자원 없는 나라에게 이게 쓰레기인지 보물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주권의 일부를 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몽골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히토리라는 광물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이 광물로 전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탔던 전기차,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모두 단 하나의 광물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히토류. 한자로 쓰면 히토류. 영어로는 레어 어스 엘리먼츠. 희귀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흙이 아니라 산업의 신경망입니다. 인체로 치면 뇌에서 손끝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처럼 히토류는 현대 산업 전체에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전기차 모터 하나를 만들려면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가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모터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진동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연마제에도 쓰입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17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약 12kg, 스마트폰 하나엔 겨우 몇 그램. 하지만 이게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히토류는 대체재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내려면 비용이 10배 이상 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히토류를 써야만 합니다. 마치 커피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는 직장인처럼 현대 산업은 히토류 없이는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굴이 아닙니다. 정제입니다. 원석을 캐는 건 몽골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호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분리정제하는 기술, 그건 오직 중국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만 이 기술을 가지게 됐을까요? 1990년대 중국은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대규모 정제 공장을 지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강과 토양에 스며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게 됐고, 다른 나라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기술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2023년 8월 1일 중국 정부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합니다. 히토류 가공 기술 및 히토류 함유량 0.1% 이상 제품 수출 시 중국 정부 허가 필수. 0.1%. 겨우 1000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도 전기차 부품, 반도체 연마제, 방산 부품 대부분이 중국 정부의 승인 대상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히토류 없이는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 기업이 쓰는 히토류의 95%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35 전투기 엔진,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이폰 부품 전부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비상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미군 무기 생산이 6개월 내 마비될 수 있다. 중국은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밸브를 잠그면 너희 첨단 산업은 멈춘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말 중국은 일부 국가에 대해 히토류 수출 쿼터를 30% 감축했습니다. 이유는 국내 수요 증가라는 애매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고 사격이라는 걸. 한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밸브에 목숨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방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전부가 중국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몽골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도 제안했고 일본도 손짓했는데 왜 몽골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몽골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몽골의 비극은 단순합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 내륙국입니다.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중국. 그게 전부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중국, 서쪽으로 가도 중국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자원을 캐도 그걸 팔려면 반드시 중국을 거쳐야 합니다. 철도도 중국 쪽으로만 연결돼 있고 도로도 중국으로만 뚫려 있습니다. 몽골산 구리를 유럽에 팔려면 중국 철도를 타고 중국 항구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이 통행료를 정하고 중국이 운송 일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몽골은 지난 20년간 중국 기업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중국이 이 가격 아니면 안 사라고 하면 몽골은 그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2023년부터 중국이 자국 내 히토류 정제 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몽골산 원광석 수입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급할 수 있으니 너희 광석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몽골은 자원은 넘치는데 팔 곳이 사라지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광산은 돌아가는데 창고에만 쌓이는 원석. 수출은 줄어드는데 광산 노동자 임금은 줘야 하고 정부 재정은 바닥나고. 몽골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엮여 있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다. 그래서 몽골은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선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미국이 아니고, 왜 일본이 아니고, 왜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에 몽골이 원하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요?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광산에 투자하겠다. 10억 달러 주겠다. 일본도 손짓했습니다. 인프라 깔아주겠다. 철도 놓아주겠다. 유럽연합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녹색 전환에 필요하니 협력하자. 하지만 몽골이 원한 건 투자나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이 원한 건 자신들이 가진 광물이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해줄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몽골은 중국 기업들에게 속아왔으니까요. 중국 기업들은 이 광석은 품질이 낮다며 헐값에 사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광석은 고품질 히토류가 대량 함유된 보물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걸 정제해서 10배, 20배 값에 팔아먹었습니다. 몽골은 제대로 된 평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코, SK온. 이들은 지난 5년간 중국 독점 기술이던 히토류 분리 정제 기술을 독자 개발해왔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은 이미 순도 99.9% 이상 히토류 정제에 성공했고 일부 공정은 중국보다 에너지 효율이 20%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술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 기술력을 확인했고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2026년 1월 15일 울란바토르에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는 한국 기술진이 전면 상주하며 몽골 내 모든 광물 자원의 가치 판정, 등급 분류, 품질 인증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몽골 광물의 품질 표준을 이제 한국이 정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글로벌 히토류 시장의 기준이 한국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다음 장에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원 전쟁은 땅 싸움이라고, 광산을 많이 가진 나라가 이긴다고. 틀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정제 기술 싸움입니다. 히토류 원석은 그냥 캐기만 하면 쓸모없는 돌덩이입니다. 여기엔 17가지 원소가 뒤섞여 있고 이걸 하나하나 분리해내야 비로소 산업에 쓸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이 분리 공정은 화학, 물리학, 재료공학이 총동원되는 극도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용매 추출, 이온 교환, 전기분해 수십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오염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은 이 오염을 감수하면서 저가 정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친환경 정제 기술, 바이오 흡착, 나노 필터링, 전기화학적 분리, 환경을 덜 해치면서도 고순도 정제가 가능한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국식 정제 기술 표준이 몽골 전역에 적용되기로 합의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몽골 은하드웨어, 한국 은운영체제, 중국 플랫폼 제거 완료. 이제 몽골 광산에서 나오는 모든 원석은 한국 기술 기준으로 평가되고 한국 기술로 정제되며 한국 인증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됩니다. 중국은 이제 몽골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독점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중국을 우회해서 자원을 빼낼 것인가? 바로 이 물류전쟁이 다음 막의 핵심입니다. 자원을 확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한국까지 가져올 것인가? 이게 진짜 전쟁입니다. 몽골은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기존엔 중국 철도가 유일한 수출 루트였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기차에 실어 중국 국경을 넘고 텐진 항구까지 가서 배에 실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중국이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을 우회해야 합니다. 한국과 몽골은 두 가지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하늘길, 항공 직송,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직항 화물편 대폭증편, 기존 주 2회에서 주 10회로 늘렸습니다. 항공 운송은 비싸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토류는 부피 대비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공 운송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옵니다. 특히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고부가 히토류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수백 달러를 넘기 때문에 항공 운송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중국 철도를 거치면 2주 걸리는 걸 항공으로는 3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쪽길, 러시아 경유, 몽골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그리고 한국. 이 루트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세가 불안정하고 물류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서 철도가 자주 멈춥니다. 하지만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한 길만 있으면 그 길이 막히는 순간 모든 게 멈춥니다. 하지만 두 개, 세 개 길이 있으면 하나가 막혀도 흐름은 이어집니다. 한국과 몽골은
중국 단일 관문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중국이 문을 닫아도 몽골 자원은 한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마지막 장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몽골 히토류 전쟁. 이건 단순히 광산 계약 하나가 바뀐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체가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산업 측면. 전기차 가격 하락. 히토류 수급 안정, 은 모터원가 절감은 다시 소비자 가격이나 현재 전기차 가격의 약 15%가 모터 비용인데 히토류 가격이 안정되면 이 비용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5천만원짜리 전기차가 4,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반도체 공급 안정. 연마제 수급 안정은 생산 차질 감소인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눈치 안 보고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산 자립도 상승. 미사일 부품 국산화하면 대외 의존도 감소되고 수출 경쟁력 확보. 현무 미사일, 천국 미사일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 수출 단가를 15% 낮출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측면. 무기 생산 중국 의존 탈출. F-35 한국형 전투기 KF-21, 천공 방공 미사일, 현무 탄도 미사일. 이 무기들의 핵심 부품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이제 몽골 한국 루트로 확보합니다. 중국이 전쟁 나면 수출 끊겠다고 협박해도 이제 끄떡없습니다. 첨단 산업 공급망 리스크 감소. 중국 수출 통제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 확보. 2023년 중국 수출 통제 때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졌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납니다. 투자 측면.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는 세 가지입니다. 1. 히토류 정제 기업. 포스코 HY 클린메탈, 성일하이텍, 솔브레인 등. 이들은 한국의 히토류 정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들입니다. 몽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매출이 급증할 겁니다. 2. 자원 인프라 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물류기업 대한항공 화물부문, 정제설비 제조사. 울란바토르 인천 항공화물이 증편되면서 항공화물 수익이 늘어납니다. 3. 장기 ETF 전략. 히토류 관련 글로벌 ETF, 한국방산 2차전지, 섹터 ETF. 단기 투자보다는 5년 이상 장기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이어질 구조적 변화입니다. 2026년은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20세기 자원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중동을 차지하려 전쟁을 벌였고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자원 전쟁은 기술을 가진 자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몽골은 땅을 가졌지만 기술이 없어서 중국에 종속됐습니다. 한국은 땅은 없지만 기술로 몽골과 손잡고 중국 독점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자원 전쟁의 룰입니다. 땅이 아니라 기술, 광산이 아니라 정제 능력, 채굴이 아니라 표준 설정 권한. 2026년 지금 이 순간 세계 자원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몽골은 첫 번째 거점일 뿐입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캐나다, 히토류 보유국들이 한국 기술을 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타는 전기차에서, 여러분의 연금이 투자된 ETF에서 직접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